과제는 연습 문제 있었습니다. 15단원 연습 문제 있었고요. 보도록 할까요? 15단원 연습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다음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해가 어떻다 저떻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가 사이값 양끝값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x는 a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고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있다면 최고 차이 계수인 a 플러스 3이 0일 때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 제일 마지막에 a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즉 a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가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2차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할 거고요.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또는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까요. 나누시면 되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경우와 판별식 t가 0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면 근에 대한 내용이 사이값이나 양끝값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친구가 없으니까요. 근이 있다 없다, 모든 실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아래로 볼록한데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니까요. x축 위에 떠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x축 삐뚤어졌니? x축 위에 떠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위로 볼록인데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핸드폰 두고 가세요. 위로 볼록인데 최고 들어오세요. 판별식 t가 음수니까요. x축과 안 만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t가 0인데 최고 차이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접하는 이야기고요. 판별식 t가 0인데 최고 차이 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데 x축과 접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종류의 그래프 중에 기억 보시면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그래프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개의 그래프 중에 무엇을 찾는 거냐면 y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찾는 거죠. 는 y에서 지금 그려진 게 y는 fx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y값이 0보다 큰 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친구는 1번만이죠. 이 친구는 여기가 빠져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근 없고 얘도 근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서 동시에 판별식 t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부등식의 근을 찾는 겁니다. 이 근 계산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고요. 연우씨 무슨 생각하세요? 빨리 사탕 먹어. 빨리 사탕. 사탕 먹어. 사탕이 선생님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엔 fx가 0보다 큰 게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역시 똑같죠? 는 y 해서 y값이 0보다 큰 걸 찾았는데 근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 0보다 큰 부분 없어요? 이 그래프도 0보다 큰 부분 없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랑 이거니까요. 결국 최고 차의 개수 a 플러스 3은 음수면서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똑같죠? 16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혹시 뭐 다른 데서 배웠을 때 이야기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등호가 없다고 여기에 없든지 있든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예. 왜 선생님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 왜 등호가 없는데 여긴 있어야 돼요? 얘는 등호 없으니까 얘도 없잖아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이값 양끝값일 때만입니다. 선생님은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그래프들은 그림 그려서 해석한다고 매번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사이값, 양끝값도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건데 매번 그래프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인 거예요. 뭘 멋있다야. 문제 풀었으면 뭔지 알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랬잖아. 문제 풀면 몇 번인지 알잖아요. 연습 문제입니다. 15 다시 몇 번이겠어요? 몇 번일까요? 8번? 아니야. 조금 나쁜 분이야. 4번. 맞아요. 과제해 왔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번을 풀 때는 이 4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렸다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못 풉니다.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던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라가 이 얘기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이번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가져오는데 이거의 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단 한 개래요. 사이값, 양끝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4개를 이용하는 거고요. 역시 는 y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이 딱 한 점만 있는 그래프를 찾자는 거예요. 여기는 y값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모든 실수, 여기도 모든 실수, 여기는 없고요. 여기가 딱 이 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식하고 똑같이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인데 판별식 D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2개 나온 것 중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모두 맞나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자, 부등식 문제 푸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2개나 씌워져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건 fx라는 친구 전체에 씌워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 식은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물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문제를 푸셔도 되겠지만 요건 우리가 배운 x에만 절대값 씌웠을 때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웠을 때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푼다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fx의 절대값을 씌운 친구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원래는 이게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f 절대값 x라는 친구는 사실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고요. 이 친구는 매번 했죠? 이건 뭐랑 똑같다고요? 그냥 제곱과 똑같았습니다. 제곱과 똑같았고요. 현우씨 딴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수업하는 걸 보세요. 예, 왜 중간에 딴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선생님 이야기 개 재밌잖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이게 재밌지 않니? 우리가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매번 말했던 식 전체에 씌우는 거, x에만 씌우는 거 내용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뭐 까먹으면 안 되지. 이번 방학의 가장 큰 목표가 그거였어요. 절대값 그래프랑 이차함수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내는 거. 선생님이 과제 채점했거든요. 다 맞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씩 틀렸거나 표시를 안 했어요. 응? 맞을 수도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프를 못 그려내는 거는 그거 요소를 절대값이래. x절편, y절편 요소를 빼먹고 안 썼다. 뭐 그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프를 완전히 잘못 그리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통과한 분이 아예 없다니까요. 아니요, 고치라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방학이 끝나고 나면 몰라요. 이제 선생님하고 계속 수업을 할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학원에 가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할 학생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그래프만 그리죠? 그러면 상위반이나 최상위반 무조건 갈 수 있어요. 네. 시험 같은 거, 입학 테스트 같은 거 봤었을 때
문제를 틀렸어도 그래프만 제대로 그려놨다. 특히 절대값 그래프 제대로 그려놨다. 그러면 제대로 보는 학원이면은 다 상위반이나 최상위반 넣어줍니다.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맞았는데 숫자 대입해서 풀었다. 이러면 아무리 100점이어도 상위반 안 넣어줍니다. 제대로 보는 학원이다. 왜냐면 선생님이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고 온 학생도 있고 안 보고 온 학생도 있지만 선생님이 가능하면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의 입학 테스트 시험지를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되든 안 되든 그리려고 노력하고 그리던 학생들은 보통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이후에. 근데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푸는 학생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반까지만 성적이 잘 나오고 그 이후 다 안 나옵니다. 식을 못 쓰니까 안 나와요. 자기의 암산을 넘어가는 영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기 시작하면 해석을 못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의 가장 큰 목표는 그래프를 그려낸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꼭 그려보시고요. 이걸 까먹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번 방학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 그릴 수 있고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죠. 자, 이 그림 어떻게 생겼어요? X축과 만나는 점 어디랑 어디입니까? 1이랑 마이너스 4예요. 1이랑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엔? 1이랑 마이너스 4 아닌 것 같은데요? 4랑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요? 인수분해가 그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4가 되죠. 2, 3 멋있진 않아요. 4 그래서 4. 그럼 여기랑 여기를 지나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입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인가요?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누셔도 되고 최고차의 개수, 요거 마이너스 예분의 예, 마이너스 2a분의 b 하셔도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2분의 3이면 1.5죠. 1.5. 그러니까 여기쯤 있겠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분수니까 y값은 만약에 필요하면 구한다. 됐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죠?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x에 0 집어넣으면 마사 나오죠? 이게 뭐예요? y절편이 마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여기 봐요. 여기 선생님 대충 찍어놓긴 했는데 이게 4칸이잖아. 그럼 비슷하게 4칸이려면 여기쯤 있어야겠네. 그럼 여기쯤에 마사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꼭지점은 당연히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야 되니까 여기쯤 그려지겠죠. 그죠? 물론 조금 더 많이 낮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fx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라고요.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자, 근데 식전체의 절대값이었어요. 식전체의 절대값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칭이동해서 올리죠. 뭐를 대칭이동해서 올렸냐면 x축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x축 밑에 있는 걸 대칭이동해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 2, 3, 4 여기 4고요. 여기 마사가 여기 4로 올 거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식도 쓰는 거 이야기했어요. 식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계산까지 가셔야 되니까. 이거는 식이 원래랑 똑같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해서 올라온 친구는 마사가 4로 올라온 거고요. 2분의 3, 땡땡땡이 2분의 3, 땡땡땡의 음수배한 걸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럼 얘 식은 이 친구를 x축 대칭했잖아요. x축 대칭은 뭐에 부호가 바뀌죠? y에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땡땡땡이고 y는 꼴로 정리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모두 알고 있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 방학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어떻게 했었죠? 이거는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y축 오른쪽 부분 살려서 그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친구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y축 오른쪽 부분만 있으니까 왼쪽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경계에 있는 마사 살리고요. 여기 2, 4, 여기 4 살리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땡땡땡도 살려서 이렇게 그려내는 게 y축 오른쪽 부분만 살리는 거죠. 식은 원래랑 똑같을 거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니까 2분의 3, 땡땡땡은 똑같은 높이의 마이너스 2분의 3, 땡땡땡이 될 거고요. 이 4는 어디로 가냐면 마사로 가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좀 그지 같네요. 예, 자, 그리고 이건 y축 대칭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근데 최종 식이, 이건 이제 그림만 그린 거고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fx 빼기 f 절대값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얘는 절대값 fx 하면 이 그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살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넘길 겁니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f 절대값 x 얘네요. 이거에 더하기 6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6이 붙었다는 건 이 친구를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하라. 위로 올려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6칸 위로 올리면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6칸을 위로 올리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술들이 좀씩 들어가는데요. 6칸을 올리셔도 되는데 6칸을 내려도 돼요. 누구를 6칸 내려도 되냐면 X축을 6칸 내려도 됩니다. X축을 6칸 내린다면 여기가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여기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대충 그린 거라 얘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y값이 얼마인지 찾기 위해 2분의 3을 집어넣어 볼 겁니다. 그럼 2분의 3을 집어넣는다면 4분의 9 빼기 2분의 9 빼기 4였어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4분의 9고요.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6.2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6.25고 그러면 이거 사실은 조금 더 밑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그림이 이렇게가 x축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쯤에 x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생겨버리는 게 최종적으로 무슨 그래프라고요? 여기 이제 x축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깁니다. 요게 무슨 그래프? f 절대값 x 플러스 6. 야이씨, 그래프가 됩니다. 부러졌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얘보다 위에 있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하나의 평면에 놓고 그래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렵겠죠? 네. 어렵겠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결국에 이거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당장은 안 되지만. 근데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평면에 그려서 그림적인 비교까지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부터 좀 놓고 볼게요. 이거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아까 지웠지만 여기서부터 있던 요거 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이 친구도 fx고요. 이 친구도 fx고 사실 이 친구도 fx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평행 이동하기 전에 원래 있던 친구로만 놓고 본다면 자, 여기 4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이 친구도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요. 이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졌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fx의 절대값 빼기 f 절대값 x가 얼마냐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게 절대값 f 절대값 x였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원래 요 그림이 있었죠? 원래 요 그림 요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4였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비교해 본다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4 있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f 절대값 x 그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져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게 y는 fx의 절대값 그림이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좀 위로 뒤집어서 올라온 거 아래로 그대로 그려진 거.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아까 요구하고 있던 게 요거 fx 전체의 절대값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결국 같은 x값에 대해 이 친구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요. 여기 4고 여기 마사죠. 그럼 이거 정확히 얼마예요? 8이겠죠. 문제에서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걸 요구하고 있었냐면 6보다 크거나 같은 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 친구 6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다음 친구들도 당연히 6보다 크거나 같겠죠? 더 벌어져 있으니까요. 그죠? 6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였어요? 2분의 3이었죠. 그럼 이렇게가 2분의 3이면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도 2분의 3이니까 사실 지금 이 친구의 x좌표 얼마예요? 3인 거죠. 그럼 3이어도 간격이 8일 겁니다. 8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간격이 6이 된다는 건 사실은 어딘가 있는 친구의 간격이 이 높이가 3인 거예요. 이 높이가 3인 거고요. 그래서 딱 6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간을 찾으면 그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간격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친구의 간격이 3인 걸 찾아보자고요. 근데 이 친구가 식이 뭐였습니까? 여기 써놨네요. 이건 거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인데 그 간격이 3인 걸 찾자고. 높이가 3인 거. 높이가 3인 거 찾으면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 되죠. 맞습니까? 아직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석 문제라서 숫자가 좀 그지같이 나온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애매한 숫자가 나오진 않아요. 이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정리하면 2분의 3 뿔마 2분의 3 음수배한 거예요. 마뿔 루트 13이에요. 그러면 2분의 3은 요 꼭지점 말하는 거죠. 거기서 얼만큼 더 가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더 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3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원래 이렇게 그지 같은 숫자 안 나오는데 여긴 정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격이 6보다는 크거나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렇게 되어 있던 친구도 있었죠? 이 친구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생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음수부터는. 요렇게랑 요렇게가 있었는데 여기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식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요거 식이었었죠.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하고 마이너스 1 이후의 식이 다르죠. 여기서부터는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칠판이 개 좁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놓고 본다면 자, 계산으로 해서요. 어떻게 해요? x의 범위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라면 이 친구의 식은 이 친구의 식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걸 뺀다고 그랬죠, 문제에서. 누구에서 뺐냐면 얘에서 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서 이거를 빼서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요. 얘의 식이 이걸로 나오죠. 이 친구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에서 빼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실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다른 걸 물어보는데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하나의 평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기 이렇게랑 이렇게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fx의 x의 절대값이었는 거고요.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칸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6칸 위로 올리면 이게 이제 6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랑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6칸 하면 여기 2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쯤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는 여기에 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랑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구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 위에 있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건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해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역별로 다 나눠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f 절대값 x가 나눠지는 거랑 x의 절대값이 나눠지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래프 계략적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 거기 포인트가 되고요. 이제 여기랑 여기를 구해야 되는 이야기가 마저 더 있습니다. 됐죠?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그려봤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5-9번 보겠습니다. (15-9번)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우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하고 ax 플러스 b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수식으로만 이야기하기에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서 물론 수식으로도 계산하긴 할 건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한번 그릴 거고 는 y 해서 이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 여기다 그려보면요. 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 얼마입니까? 3이죠? 됐죠? 그 다음에 y좌표는 3 집어넣어보죠.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얼마죠? 12, 3,12가 되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3,12면 대충 여기쯤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3까지 떨어지고 그럼 여기 어디쯤에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여기 어디쯤에 이렇게 음수인근 하나랑 양수인근 하나 이렇게 생긴 친구가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질 겁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림 그려볼까요? 이 친구.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죠? 꼭지점의 x좌표는 1이네요. y좌표는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11이니까 얼마니? 10이네요. 1,10.
그럼 1,10이니까 여기가 3,12. 그럼 1,10. 그러면 1,10은 여기쯤 있을 건데 이 친구가 1을 집어넣으면 8이네요. 그러면 1,8이면 1,10은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이씨, 너무 위쪽에 그려진다. 자, 그러면 요 윗부분만 다시 그리면 3,12하고 이렇게 생긴 친구랑 그다음에 1,10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집어넣으면 저기다 1 집어넣으면 1,8 똑같은 높이의 1,8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에 3 집어넣으면 x값 같을 때 어떤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3 집어넣으면 9-6 더하기 11이니까 얼마니? 1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냐면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는 y 해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요거보다는 밑에 있는데 요거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게 사실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하면서, 양쪽으로 접하면서. 됐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ax 플러스 b라 기울기도 안 나와 있고 y절편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혹시 이 친구가 지금은 우리 꼭지점만 이야기해서 더 이상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혹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즉, 두 개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 같다면 둘이 만난다는 거죠. 이거에 실근이 존재한다. 그죠? 자, 넘길게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죠? 은 0이에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네요. 아이고,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만나네요. 만나죠. x 얼마일 때 만납니까? x 얼마일 때 만나요? 2일 때 만나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아니네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2에서 중근을 가지죠. 무슨 뜻이에요? 접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죠. 어떻게 된다고요? 이 친구들은 2에서 저기 2 집어넣으면 얼마냐? 4 마이너스 4 더하기 11이니까 2,11에서 한 친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친구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아까 전에는 폭이 있으니까 막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를 정확히 뚫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뚫고 가면서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뚫고 간다, 만난다인데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겠죠. 이건 안 돼요. 왜요? 직선이 위로 볼록한 친구보다 늘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직선이 위로 볼록한 친구보다 여긴 큰데 여기 밑에 내려오잖아요. 반대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렇게 되려면 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전에 했네요. 뭘 했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한 점이 나와 있고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직선식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기울기는 지금 안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이 직선은 y는 기울기 m에 x-2 더하기 11 이게 되겠죠. 이렇게요. 기울기랑 한 점 나왔을 때 직선식 구하는 거야. 근데 얘가 누구랑 얘랑 접해야 된다. 됐습니까?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은 mx 플러스 11 마이너스 2m이 되고요. 접하니까 2차랑 1차인데 접하니까 판별식 d가 0이다를 활용하려고 동류항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mx 플러스 11 사라지네요. 11이니까 사라지죠? 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m은 0이고요. 판별식 쓰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판별식 이야기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그림이 저렇게 2,11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2,11에서 접한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해볼까요? 계산 맞아?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고요. 빼기 8m이네요. 0이랑 마이너스 4m이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0인 거니까 m은 얼마? 2가 되겠네요. m-2의 제곱이니까. 그럼 기울기 2죠? 그럼 직선식은 y는 기울기 2의 x-2 더하기 11이라 2x 플러스 7이 됩니다. 됐죠? 뭐 물론 계산으로 이렇게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문제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미적분 1까지 배운다면 요 점에서 기울기를 미분을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이 훨씬 간단해지거든요. 미분하면 2x-2가 돼서 2 곱하기 2 빼기 2라서 2로 다이렉트로 한 줄 만에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개쩔죠? 그래서 미적분원을 배워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현우씨? 네. 됐나요? 네. 뭐가 돼요? 됐습니다. 맞아요. 안 됐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네, 좀만 쉬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그 수업에 집중을 안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정말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아파.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해온 과제 중에 근해분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해분리 문제를 마지막으로 하나 풀어드리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우리 부교재 406번 보겠습니다. 자, 주무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좀만 힘냅시다. 406번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근들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해분리라고 부릅니다. 근해분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말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지 결국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식 D, 두 번째는 꼭지점의 X좌표, 세 번째는 이 특정 값을 대입해서 Y 값의 양음을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란 표현 없어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중근 형태를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해보면 마이너스 K거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1 있어요. 근데 여기쯤에 마이너스 K가 있으면, 꼭지점이 있으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데 두 근이 모두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죠. 그죠? 똑같은 이유로 여기 1보다 큰데 마이너스 K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절대 안 되는 데는 여기랑 여기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제외하고 나면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래프예요.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라 이 친구의 특정값 마이너스 1하고 1을 대입하면 1 대입해도 y값 양수,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y값 양수네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값 양수고요. 그 다음에 x에 1을 넣어도 y값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 겹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그래프 그려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그래프가 그려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K가 있어서요. K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K를 반대쪽으로 넘겨버릴 거예요.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의 두 근인데 두 교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두 교점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고정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저 그래프 고정으로 그려본다면 저 그래프는 아이고 씨, 왜 삐뚤어졌냐?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 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우리 뭐부터 이야기할 거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0 집어넣으면 0,0이고요. 1 집어넣으면 1,1, 마이너스 1 넣어도 마이너스 1,1이라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1보다 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1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볼까요? 1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4칸. 여기 1,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가 1,1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에요.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야. 이씨, 동 어디 갔어? 는 y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k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 친구는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냐면 2분의 1, 0을 지나는 친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2분의 1, 0을 지나는 1차니까 직선이에요. 근데 그 직선하고 얘와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존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봐요. 정확히 여기를 지나는 이 순간 있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1이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순간 있죠? 이 순간은 제외되지만 그거보다 눕는 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지금 기울기 음수예요. 그리고 요거 기울기는 어떻게 보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을 넣어보면 되겠죠. x에 마이너스 1, y에 1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럼 1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k, k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이게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순간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보다 누워야 돼요. 누워야 되면 점점 0으로 가는 거니까 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k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은 안 들어가니까 또 뭐가 없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더 눕다가 0이 돼요. 기울기가. 0이 돼요. 그래도 여기서 만나죠.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 없으니까 중근이어도 되는 겁니다. 네. 중근이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교점이 없잖아요. 그죠? 교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나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분까지 배우면 조금 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서 선을 그었는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쓰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 접하는 순간이 언제 있는지를 판단해야 얘랑 어디서 만날 수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뭘 이용할 거냐면 판별식 D가 0인 걸 이용할 거예요. 접한다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얘랑 연립한식인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는 0의 판별식 D.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C는 0이죠.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K는 0하고 1이거든요. 뭐예요? 정확히 여기서 접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또 다른 근은 1보다 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그럼 이런 거는 원래는 사실 아까 이야기한 미적분원의 미분 같은 걸 쓰면 되게 쉽게 나오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원까지 쓰면 이 그래프의 해석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 여기서 접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된다고요. 여기서 두 점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양수 중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두 점을 만나게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의 사이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K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큰데 뭐보단 작아야 되냐면 0보다 작아야 되고 0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 답이죠. 물론 요 4개의 겹치는 범위를 찾으셔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해 분리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 전에 다들 숙제하고 설날에 놀았나요? 설 중간에 숙제를.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웬만하면 미리미리 하고 노세요.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갈 겁니다. 수학적으로 용어를 해석 안 하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번 정도 하면 돼요. 기출문제들, 이거 수능에도 나오거든요. 수능 기출문제들을 한 3번 정도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 미만 학생들, 이 학생들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어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풀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풀고 그래 놓고 나서는 안 된다고 우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고집을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안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짜증만 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보통 그냥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거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몇 번 풀어봤는데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유형별 학습이 덜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파트를 시험 보기 전까지 기출문제들을 3회 정도, 수능 한 10개년 정도를 3회 정도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완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완전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한 본인들이 그냥 잘한다고 하는 10% 학생들도 일반적으로 못 맞춰요.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린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일일 테스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할 겁니다. 일일 테스트는 우리 부교재에 있는 거랑 비슷하거나 좀 더 쉬운 난이도 정도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대신 선생님이 설명드릴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왜? 네, 저 이거 50점 들어가요. 그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랑 전혀 관련 없지 않나요? 일일 테스트란 얘기가 나와서 네. 그 생각이 났습니다. 멋지다. 자, 그래서 서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랬죠.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로. 무릎 꿇고 수업하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일 테스트는 어렵지 않게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우의 수 파트는 이제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까지 하다 말았냐. 어쨌든 이제 쉽게 나올 거고요. 유형별로 대표 유형 몇 가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설명은 받아 적으셔야 돼요. 해설 보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되게 간결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몇 개 내용은 그냥 외우라고 할 거예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변형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조상 변형을 하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형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간단히 설명드리긴 할 건데 외워라 그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건 첫 번째 이야기인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가 되고요. 중등 내용에서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고등 내용에서는 조금 더 심한 형태로 나오고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첫 번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고배 법칙. 이렇게 있고요. 100%는 아니에요. 이런 단어가 있다고 무조건 합의 법칙이고 이런 단어가 있다고 무조건 고배 법칙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합의 법칙은 또는의 개념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면 둘의 경우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고요. 혹시 공수2 하신 분들은 이게 결국 어떤 개념하고 똑같냐면 합집합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3월부터 공수2 나가고 나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어쨌든 합의 법칙은 합집합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는이라고 쓰여 있거나 이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으면 이 케이스들을 더하는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고배 법칙은 보통 그리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게 이제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곱하는 거죠. 쟤랑 두 번째 경우를 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옷 입는 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바지가 3벌 있고 그 다음에 위옷이 2벌 있어요. 아니요. 지금 입으려고 꺼내놓은 게. 그럼 바지 3벌 중에 하나 선택하고 위옷 2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곱하기로 연결할 거예요. 왜냐면 바지 입고 위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물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위옷 입고 바지 입어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행이를 한다. 그리고 이행이를 한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바지 3벌, 그 다음에 상의 2벌 있는데 바지만 입고 오거나 또는 상의만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셋이니까 5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 이건 사실 좀 감각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가 있다고 무조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는이 있다고 무조건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게 하나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혹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건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단어 있다고 무조건 더한다, 무조건 곱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얘기 드렸죠. 10% 미만의 학생들이 선생님 그리고가 있는데 왜 더해요?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유형별 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이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론은 이거밖에 없고 이제 문제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약수의 합입니다. 이거 좀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네, 이건 다 쓰셔야 돼요.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고 원래는 지금 경우의 수 파트에 나오긴 하는데 더 많이 나오는 건 나중에 대수에서 나옵니다. 대수에서 조금 더 많이 다뤄져요. 자, 그래서 약수의 합을 하는데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그걸로 개념을 확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10이 있어요. 12의 약수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오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자, 12를 소인수분해 할 겁니다.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3의 1제곱이라고 좀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약수는 뭐가 되냐면 잠깐만 여기 주목해 주세요. 결과물도 아셔야 되는데 중간 과정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하면 다음 내용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자, 우리 2로 만들 수 있는 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까지 만들 수 있고요. 3으로 만들 수 있는 건 3의 0제곱, 3의 1제곱까지 만들 수 있어요. 맞죠? 약수의 합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약수가 나옵니다. 총 3개의 약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총 3개의 약수가 나와요. 그래서 6개의 약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좀 써볼게요. 그러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0제곱은 모두 1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세 번째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네 번째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3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해서 6개를 더할 거거든요. 약수의 합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공통으로 얘네가 있죠. 그럼 이걸로 묶으면 앞에 있는 친구는 3의 0제곱하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게 되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3의 1제곱하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 돼요. 그럼 이 둘을 더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2의 2제곱 한 다음에 3의 0제곱, 3의 1제곱 해서 나오거든요. 그죠?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걸 전개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전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약수의 합은요. 이렇게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쓸 수 있는 최대한 개수 곱하기 다른 친구들을 쓸 수 있는 개수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지금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3개까지는 안 나와요. 약수가 3개인 것까지. 2개인 것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수의 합이 만약에 A의 N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해서 A랑 B는 소수인 거예요. 소인수분해한 거니까요. 그럼 이거는 이때의 약수의 합은 뭐가 되냐면요. 약수의 합은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2제곱 해서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A의 N제곱까지 한 다음에 곱하기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2제곱 해서 B의 M제곱까지 한 다음에 그걸 더해서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대수에서 뭐랑 연결되냐면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등비수열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합은 이렇게 하고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알죠?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여기 1 더하고 1 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1 더하는 게 2가 2제곱이면 0개, 1개, 2개 하면 2를 쓸 수 있는 방법이 3개. 그 다음에 3이 1개밖에 없으면 3을 안 쓰거나 1개 쓰는 2가지 방법.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하나씩 늘어나서 3 곱하기 2라서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약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개수가 아니고 약수의 합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최단 경로입니다.
최단 경로고 이게 원래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가요. 확률과 통계를 간다면 뭘로 나오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전혀 안 배우고 있죠. 이걸 전혀 안 배우고 있으니까 결론은 이거 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에서 다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교육과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숫자 채우기입니다. 숫자 채우기고요. 개념 자체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저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예시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겨 있고요. 요렇게 있는데 여기는 못 가요. 여기는 못 갑니다. 여기는 못 가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갈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데 문제에서 A에서 B로 갈 거고요. 최단 경로 형태로 가래요. 즉 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혹은 이렇게 돈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 지금 이 이야기에서 최단 경로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 이 두 개밖에 못 씁니다. 사실상. 맞죠?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순간 돌아가는 거고 위로 가는 순간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원래 풀이는 뭐냐면 이렇게 못 가는 길 있죠? 못 가는 길 있으면 전체에 가는 길에서 이 못 가는 길을 지나는 경우를 막 빼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혹은 문제에 따라서 꼭 지나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숫자를 채워 넣는 겁니다. 숫자 채워 넣는 거고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자, 알고 있어도 지금 조용히 합시다. 이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거라 1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겁니다. 여기에 오는 방법은 오른쪽하고 아래로 오니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친구는 이렇게랑 이렇게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는 방법, 위로 올라가거나 왼쪽으로 오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그죠? 그러면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온다 또는 이렇게 온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요, 여기. 여기는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면 돌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1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양끝을 다 1로 채우고 시작한다. 그거 아닙니다. 문제의 경우에 따라서 안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요.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온다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을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랑 요렇게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죠. 최단 경로 루트로는. 그러면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해서 3. 그럼 여기도 요렇게 들어오니까 얼마? 4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제약사항이 실제 문제 나옵니다. 제약사항 없는 건 중등이에요. 고등 문제부터는 제약사항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를 못 지나가니까 이렇게 내려온다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밖에 현재는 카운팅을 못해서 4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를 보려고 보니까 얘는 이렇게랑 이렇게 오죠. 이거 되죠? 요거 돼요. 근데 여기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잖아요. 그럼 숫자는 일반적으로 왼쪽 위에서부터 이런 느낌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채워놔야 돼요. 이렇게 가죠? 요거밖에 없어요. 1입니다. 여기는 요렇게 들어오니까 3이에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데 못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운트할 게 없는 겁니다. 여기는 요렇게 오는 거니까 1, 여기는 요렇게 오니까 4. 여기는 원래 이렇게 오는데 이거 못 오죠? 이거밖에 못 내려와요. 얼마예요? 4. 예, 4예요. 그럼 여기 요렇게 내려오니까 얼마?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요.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어요. 1, 5, 9, 17이에요. 그래서 17개입니다. 이게 숫자 채워넣기예요. 알겠죠? 예, 양끝을 무조건 1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 못 지난다 혹은 꼭 지난다 이런 거에 따라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왜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네, 못 지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그런 게 수업에 방해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그냥 설정한 거예요. 못 지나간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를 꼭 지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숫자 채워넣기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 거잖아요. 사실상. 이게 여기가 뭐 끊어져 있다 이렇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건 좀 더 나중에.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런 것들을 다 익숙해지고 나서. 어쨌든 길이 끊어져 있으면 여기 끊어져 있죠? 그러면 이 길을 이용해서 오는 친구들을 없애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다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숫자 채워넣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이게 원래는 이제 정석적인 답 같은 걸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인데 그 중에 여기를 꼭 거쳐서 오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해설에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걸 기억을 꼭 해주세요. 적으세요. 저거 과정에는 없는데 문제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는 교란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라고 나오냐면 사실 뭐 그 방법밖에 없긴 해요. 다른 방법이 있긴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뭐냐면 수형도를 그립니다. 수형도를 이용하는데 수형도가 무슨 뜻이냐면 형도가 형태를 가진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수는 무슨 숫자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안 들어본 한자일 거예요. 근데 쓰긴 씁니다. 나무 숫자예요, 나무 숫자.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 형태로 그려내는 그림을 수형도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일 있고 그 다음에 가지 쳐가지고 무슨 일 있고 그 가지별로 무슨 일 있고 이렇게 그려내는 걸 수학에서는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수형도라고 불러서 원래는 수형도로 하는 건데 학교 시험 볼 때는 외워서 갑니다. 왜냐하면 답이 한정적이에요. 답이 한정적이 아니고 답이 딱 그냥 고정된 값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거고 그럼 교란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완전순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완전순열이라고도 부르고 이거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4개짜리가 나옵니다. 5개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미치면 5개짜리 이야기를 내긴 하는데 그건 수용도로 그려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냥 외우게는 시킵니다. 외우게는 시키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야기만 다르고 요게 똑같습니다. A, B, C, D 4명이 있어요. A, B, C, D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A가 준비한 선물은 스몰 a, B가 준비한 선물은 스몰 b, C가 준비한 선물은 스몰 c, D가 준비한 선물은 스몰 d인데 자기 자신의 선물을 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거 많이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걸로 바꿔서 책상이라든지 혹은 뭐 우산 가져왔는데 자기 우산을 안 가져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우산을 안 가져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요거고요. 여기서 이제 살짝 파생된 내용이 있는데 결론은 기본적으로는 수형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형도고요. 보세요. 그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봅시다. 자, A, B, C, D 상품이 있죠? A는 A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올 수 있는 게 B예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B를 썼어요. 그럼 남은 건 A, C, D인데 A, C, D가 B를 모두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수형도로 그린다고요. 그럼 B, A가 썼죠? 남은 거 C, D예요. C, D가 C, D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 C가 올 수 없으니까 D랑 C밖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그리는 게 수형도예요. 자, 그럼 B, C 썼죠? 남은 거 A, D예요. 근데 여기에 A가 오면 여기에 D가 오면서 D가 D를 가져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될 수 있는 건 D, A밖에 없죠. 그 다음에 B랑 D를 가져갔어요. 남은 거 A, C입니다. A, C 돼요. C, A 안 됩니다. C가 C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A, C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요. 이번에 C가 A를 가져갔어요. C가 A를 가져가면 남은 건 A, B, D예요. 근데 여기 B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B가 올 수는 없어요. 그럼 올 수 있는 건 A랑 D만 올 수 있죠. 구조가 다르다고요. 여긴 3개 왔는데 여긴 2개밖에 못 옵니다. 앞에 친구의 결정에 의해서 다음 친구의 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수형도 직접 그려서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일일이 그려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 썼으니까 남은 거 BD. 그럼 BD 안 돼요. D가 D를 가져가니까. D, B밖에 안 되죠.
그럼 CD 썼으면 AB 남았죠? AB 남았으면 A가 와도 되고 B가 와도 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와도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D 써요. 이건 빨리 갈게요. 그러면 A하고 C밖에 못 오고요. 그럼 남은 거는 B, D가 남으니까, B, C가 남으니까 B하고 C가 올 수밖에 없네요. D, C 오면요. 그 다음에는 A, B랑 B, A가 와요. 그래서 몇 개예요? 9개죠. 4명이 자기 자신 걸 가져가지 않는 방법, 4개의 교란 순열 방법은 9개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요. 이건 시험을 보기 전엔 보통 암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리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답이 고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고 암기는 1, 2, 9, 44입니다. 이게 뭐냐면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요. 5명일 때 개 늘어나죠, 갑자기. 그래서 5명은 잘 안 냅니다. 근데 간혹 미친 학교들은 내긴 하더라고요. 고등부에서는 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못 외운 친구들은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게 시키고 보통 들어가게 합니다. 맞아요. 6명은 매우 큰 수라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아예 낼 수가 없습니다. 네, 3자리 넘어갈걸요? 어쨌든 이것도 공식이 있긴 있어요. 공식이 있긴 있는데 수영도 같은 거 말고 나중에 점화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모두 교육과정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까지만 내거나 아니면 내용을 살짝 변형해서 냅니다. 4명 중에 1명은 자기 자신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내고요. 여기 있는 건 그 변형 요소 없이 자기 자신을 가져가지 않는 거. 1명, 2명, 2명, 3명, 4명, 5명일 때고요. 당연하지만 1명일 때는 빵개입니다. 1명 있는데 1개를 가져가지, 자기 걸 가져가지 않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거를 암기하고 보통은 넘어갑니다. 알겠죠? 교란순열의 의미 이거고요. 나중에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선생님 채널 보시면 선생님 채널에 이 교란순열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고등부 그 확률과 통계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교란순열이란 단어를 쓰진 않아요. 쓰진 않는데 교란순열 자체 문제가 나오고 정석적인 풀이는 수영도를 이용하지만 실제 시험에선 그냥 외워서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2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금액을 지불하는, 자, 이게 어려워요. 지불하는 방법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법과 경우라고 하면 똑같고 돈을 미안해요. 지불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처음은 방법으로 갈 겁니다. 방법은 쉬워요. 근데 금액은 어렵습니다. 네, 아니 맞춰서 내는 거 말고요. 맞춰서 내는 거 말고 여기 있는 걸 다 써서 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100원짜리가 11개 있어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1개 있고요. 5000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자, 요거 돈 있는 건 기본으로 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지불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봅시다. 이게 조금 그 난해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지불하는 방법은 무슨 소리냐면 100원짜리는 0개, 1개, 2개 해서 11개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몇 개 지불했든지에 상관없이 500원짜리는 0개, 1개, 2개, 3개까지 쓸 수 있죠. 그러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됐죠?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0개나 1개 쓸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000원짜리는 0개, 1개, 2개니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지불하는 방법이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100원짜리 5개랑, 잘 들으세요.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1개, 그리고 나머지 빵개죠?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이죠. 근데 방법으로는 그렇게 해서 1,000원을 내나, 빵개 1개, 빵개 내서 1,000원을 낼 때 다른 걸로 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돈을 내도 다른 구조로 내면 다른 걸로 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12개, 4개, 2개, 3개니까 전체 경우는 1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이고요. 문제 써있긴 한데 하나 빼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12, 4, 2, 3, 빵개가 하나 들어있어서 그래요. 지불한다는 행위는 돈을 내는 건데 빵개를 낸다는 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하나는 빼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직관력이 높아요. 근데 두 번째요. 여기까지 적고 한꺼번에 적으세요. 듣고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이야기처럼 100원 5개, 500원 1개, 빵개 내면 1,000원이죠. 빵개 1개, 빵개 내면 1,000원이죠. 두 개를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왜요?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어떻게 냈냐 말고 얼마를 냈어를 카운팅하는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와 얼마가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같은 걸로 치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거였어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얼마를 낼 거야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어떻게 낼 거야에 대한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건 쉬워요. 이건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마치 그 약수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랑 유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 하나를 이야기 드릴 거거든요. 왜인지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해가 어려울 거니까 그냥 이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왜? 라고 물어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너무 정형화된 형태인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잘 들으세요. 그 교재나 이런 데 안 써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돈을 보면 100원, 그 다음에 500원, 그리고 1,000원, 그 다음에 5,000원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자, 잘 보세요. 적은 돈부터 시작해요. 단위가 적은 거. 100원에서 500원으로 넘어가려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5개 있어야 되죠. 거기에서 하나를 빼세요. 왜요? 그거 봐요. 왜요? 하지 말라 그랬죠.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지금은 우선 집중해서 들읍시다. 자, 그러면 4개죠. 그럼 이 100원짜리가 4개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100원짜리 지금 몇 개 있나요? 11개 있죠? 4개 이상이죠? 그럼 뭔 짓을 하는 거냐면 이게 4개 이상이 맞다면 모든 500원을 100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해를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0원짜리가 원래 11개 있었고 500원짜리가 3개 있었죠. 그러면 500원짜리 3개가 추가되면서 현재 이 변환을 통해서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냐면 15개, 11개니까 15개. 15개, 11개가 추가됐으니까 이걸 계산을 못하면 어떡하냐. 26개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500원짜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에서 그럼 낮은 단위에서 높은 단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100원에서 1,000원이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되죠? 10개죠. 하나 빼세요. 그럼 9개죠? 9개 이상 있나요, 현재? 네. 있죠? 그러면 모든 1,000원짜리를 뭘로? 100원짜리로 바꾸는 겁니다. 100원짜리로 바꿔요. 자, 그럼 지금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었죠? 1개 있었죠? 그러면 100원이 10개 추가되는 거니까 이 행위가 끝나고 나면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6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500원, 1,000원은 없어요. 자, 그러면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야 5,000원이 되나요? 50개죠? 하나 빼세요. 49개 이상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지금 현재 이 과정을 통해 100원짜리가 36개, 5,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냐? 2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거를 가지고 방법을 구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구한다면 자, 100원짜리 36개니까 0, 1, 2, 3, 4에서 36가지, 36이시면 37가지가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5,000원짜리는 0, 1, 2까지 하니까 3가지죠. 그럼 아까 방법에서 하나 빼주는 것처럼 37 곱하기 3 빼기 1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왜 하나를 빼면 이게 변환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지금 우린 금액이에요, 금액. 그럼 원래 거에서 보세요. 100원짜리가 11개 있죠? 그럼 400원 만들 수 있죠? 맞죠? 400원까지 만들 수 있죠? 500원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500원을 100원짜리 5개로 500원을 만들든 500원짜리 하나로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끊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보세요. 100원짜리 36개 있고 5,000원짜리 하나 있어요. 그러면 100원, 200원, 300원에서 3,600원까지 되죠. 근데 3,700원 만들 수 있나요? 없죠. 3,700, 3,800, 3,900, 4,000 이건 못 만들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를 모두 100원짜리로 바꾼다면 그 100원짜리 개수로는 3,700원을 만들 수 있죠. 그거 봐요.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바꿔버렸다면 5,0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150개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5,000원짜리 2개 있었군요. 100개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136개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그럼 100원짜리 136개 있으면 3,700원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구조에선 못 만들잖아요. 36개 있고 5,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3,700원은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걸로 바꾸는 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가능하려면 사실은 단위 넘어가는 거에 직전까지 차 있어야 돼요. 얘가 4,900원까지 있었죠? 그러면 3,800원, 4,000원, 4,900원 한 다음에 5,000원은 이걸 쓰든 상관이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런 거라서 단위수 넘어가지, 말이 안 나오냐. 단위수 넘어가기 1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를 넘겨도 돼요. 알겠죠? 모를 거예요. 모를 건데 이렇게 풉니다. 이거는 변형을 해서 낼 수가 없어요. 문제 구조상 변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답에 보면 어떤 단위는 변형이 되고 어떤 단위는 변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왜인지를 설명을 안 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방법이 쉬워요? 금액이 쉬워요? 방법이 쉽죠? 그럼 니네가 학교 선생님이면 방법을 내겠어요? 금액을 내겠어요? 금액을. 그래서 금액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저게 정해져 있는 몇 원을 내야 된다고? 아니요. 그런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가지고 지불한다라고만 나오는 겁니다. 100원 내도 되고요. 1,000원 내도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어허. 변환이 안 되면 이 문제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안 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그 문제집에서는 간혹 쉬운 문제 중엔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안 냅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악랄한 선생님은 2개를 다 내요. 똑같은 금액을 알려준 다음에 금액 A, 방법 B 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이런 거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해야 돼요, 암기를. 내용은 바로 색칠하기입니다. 색칠하기고요. 이웃하는 면은 다른 색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웃하는 면을 다른 색을 이용하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2개의 스텝이 있거든요. 첫 번째 스텝은 중학교 내용에서 쓰여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중학교 문제 없다가 고등학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많은 면이 만나는 곳부터 칠합니다. 하기. 그 다음에 그 칠한 다음에 이웃한 면 칠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중학교 내용에서도 쓰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이 어렵거든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따로 떨어져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곳을 확인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껴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거는 정석에 있는 예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5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편의상 A, B, C, D, E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웃하는 면은 다른 색을 쓸 거고요. 5가지를 다 쓸 필요 없어요. 다른 색으로만 칠하면 되는 겁니다. 5가지 다 쓰면 또 다른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요거 해볼게요. 지금 적는 거는 이웃하는 면이 많은 면이 만나는 것부터 칠하려고 이웃하는 면이 몇 개인지 확인할 거거든요. 자, A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랑 만나죠? 그래서 A가 만나는 면은 4개예요. 됐죠? 지금 하는 거 경우에서 아니에요. 그 만나는 면이 몇 개인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B는요, 3개 만나죠. 그래서 B는 3개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는요, 3개 만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D는요, 3개 만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는요, 3개 만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칠해야 된다고요?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A부터 칠하는 겁니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부터 해야 다음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A부터 칠할 거고요. A에는 총 5가지 색이 있으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인 거예요? 5가지.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 칠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똑같아요. 많은 면이 만나는 것부터 칠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다 3개씩 만나고 있으니까 아무 데나 칠해도 됩니다. 여기부터 칠해볼까요? 여기. 그러면 얘랑 이웃하고 있으니까 얘랑 다른 색을 칠하면 되니까 여기 4가지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 둘에 대해서 이웃하고 있는 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좋다고요. 여기 2개 칠하고 나서 여기 칠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의 최대한 마주보고 있느냐, 만나고 있는, 거기부터 칠해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데부터. 그럼 여기는 이 둘하고 다른 색이어야죠. 그러니까 3가지. 그럼 여기는 이 둘하고 다른 색이어야 되죠. 2가지. 이 둘하고 다른 색이면 되잖아요. 현재 아직 여기 색을 안 칠했으니까요. 맞죠? 네.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3가지요. 아, 그리고 당연하지만 여기 칠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 그냥 여기부터 칠한 겁니다. 이 둘하고 다른 여기부터 해도 돼요. 지금 그 색칠한 순서가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하고 E 했어요. 이제 마지막 B를 칠할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B는 보세요. B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B는 보세요. 하나, 둘, 셋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떨어진 2 친구의 동시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따로 떨어진 2 친구가 있는데 얘랑 얘는 서로 색을 선택할 때 영향을 안 줬어요. 그죠? 따로 떨어진 2 친구의 동시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얘랑 얘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색이 같으면 하나, 둘을 제외한 3가지를 칠할 수 있죠. 근데 색이 다르면 하나, 둘, 셋을 제외한 2개를 칠할 수 있죠. 경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썼을 때 어떻게 썼냐면 이 순서대로 하면서 5개, 4개, 3개, 3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3개가 사실은 얘랑 색이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다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3가지 중에 같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색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 3가지 중에 얘랑 같은 거 하나, 나머지는 다른 거 2개.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1개랑 2개로요. 그래서 3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요? C랑 같은 색인 경우예요. 같은 색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 다음에 이거는 C랑 다른 색인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칠할 거거든요. B는 얘랑 얘가 같은 색이에요, 지금. 같은 색이면 하나, 둘을 제외한 색이니까 3가지가 와야 되고요, 다음은. 맞죠? 그 다음에 다른 색이면, 이게 다른 색이면 하나, 둘, 셋을 제외한 거니까 2개가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요. A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한 거죠. 네. 그럼 하나, 둘, 셋을 잇따라 연속으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곱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여기요. 1 곱하고 3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2 곱하기 2가 된 거거든요. 자, 이 둘을 더할까요? 곱할까요? 더합니다. 왜요? 이럴 수 있다. 또는 이럴 수 있다잖아요. 같을 수 있다.
또는 다를 수도 있다. 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 두 개를 더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죠? 이건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돼요. 따로 떨어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요. 안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지 보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유형 문제고. 됐죠? 적으시고요. 지금 57분이니까 11시 10분까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